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있는 한말 대잔치 뼈아떼. 오늘은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실수를 피할 수는 없다 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써놨는지. 실수를 피할 수는 없다. 줄일 수만 있는 것이다. 실수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실수 때문에 포기하면 그것은 실패이다. 실수는 절대 문제가 아니다. 실수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렇죠. 이게 실수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좀 아니겠지만 실수하면 좀 매맞는 문화, 뭔가 이렇게 꾸지람 듣는 문화. 뭐 딴 나라는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저는 더 심하다고 봐요. 그 유교 정서에서 뭐 이렇게 틀리면은 뭐 성적 내려가면 뭐 발바닥 맞고 막 그랬던 거. 우리 때만 해도 그랬으니까. 뭐 빠따 맞고 뭐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실수에 관용적이지가 않아. 네, 실수에 관용적이지가 않아서 그게 전반적으로 기업 문화로 올라가면은 맞죠. 우리가 실패 절대 관대하지 않죠. 조직도 그렇고 지금 말씀한 지금 집안은 안 그래도 옛날 가정에서는 그런 거 좀 있었죠. 네. 그냥 저는 이거를 말하면서 제가 그 좀 사람들이 많이 제 의견에 동감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 실수라는 게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언제냐면 시험이거든요. 시험. 근데 이제 시험이 저는 뭐 중고등학교까지는 제가 중고등학교는 잘 모르니까 터치를 못 하겠지만 저는 대학교는 진짜 우리나라가 법으로 저는 이 국회의원이 나오면은 지지해 줄 거예요. 선거 자금도 저는 기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기부할 거고 뭐냐면은 그거예요. 법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싫어하려나 이거 갑자기 내가 말하려니까 갑자기 학생들 입장에서 싫어했어. 근데 여러분을 다 위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닥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얘기인지 내가 알겠어. 다 아껴서 하는 얘기니까 뭐냐면은 그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말하는 게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라는 걸 절 만들고 싶어요. Do you know 김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는. 에? Do you know 싸이랑 Do you know 그러니까 our final term is open book test 이런 걸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생뚱맞게 너네 오픈 북 테스트야? 이걸 물어보는 거 딴 나라 가서요. 그러니까 저희는 나는 우리나라 모든 대학교 시험은 다 오픈북으로 받게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일단은 쓰잘데기 없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저는 오픈북 정도가 아니라 오픈 인터넷까지 된다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누구만 주거나 교수만 주거나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퀴즈를 그 보름에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대학교가. 싫어하겠는데? 예? 조용해 너희들 다. 이놈 새끼들아. 오픈북을 퀴즈면? 그냥 퀴즈까지는 오픈북 안 해도 돼. 왜냐면 교수가 그렇게 못 내요. 근데 그 대신 그 치팅 CC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치팅이 나쁜 뜻이 아니라 이 뭐지? 그 공식 같은 거 적어오는 거 그걸 막 뭐 어려운 걸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 뭐 얼마나 무식한 짓이에요. 그 공식을 다 적어오는 정도까지는 해줘.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한 거 한쪽 정도는 적어올 수 있게 해줘야죠. 뭐가 됐던 간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퀴즈를 많이 보면은 이게 좋은 예가 뭐냐면은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옛날에 무슨 과목 회로 이론이라는 뭐 반도체 이런 걸 한 교수님한테 다 들었던 이유가 그 교수님 막 댓글에도 달렸어요. 아직도 그 교수님 그렇게 한대요. 퀴즈를 6, 7번 봐요. 이게 그러면 애들이 너무 싫어해. 그래서 이 교수님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시험 날짜를 예고 안 해주고 랜덤으로 봐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요. 근데 이게 되게 난 그때는 나도 근데 이 교수님 잘 가르치기도 하고 나는 그때 이게 장기 기억까지는 몰랐어 솔직히. 근데 그 과목이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지금도. 장기 기억의 최고 시험 효과가.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볼 때 뭐냐면은 내가 형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또 응아가 마려워갖고 시험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자친구한테 차여갖고 그다음에 소개팅 연락했던 애한테 전화가 안 와갖고 그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 완공 강연은 아직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근심 걱정과 여러분 상관관계 지수가 마이너스 0.5예요. 그러니까 0.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서랑 시험 관계는 상관관계가 매우 큽니다. 만약에 불안하면 나쁜 방향으로 엄청 큰 거예요. 0.5를 넘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다음에 부모님이 아프셔서. 예?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 그다음에 내 비트코인 샀는데 그게 폭락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러면 뭐 시험이 들어오겠어? 부모님 몰래 마이너스 통장 대출 2천만 원 받아갖고 그거 했는데 그게 지금 별 깡통 찼는데 지금 코인이 없어진다는데 지금 내 시험이 눈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죠. 근데 만약에 퀴즈가 보름마다 한 번 보면은 한 6번은 봐야 돼. 아니다. 3월, 4월, 6번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어때요? 한 번 망친다고 내가 점수에 영향을 이게 받질 않아요. 그냥 정확하게 이게 뭐다? 평균 획일하잖아 실력은.
아주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 운의 요소를 줄이자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진짜 뭐라 그럴까 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솔직히 이제 또 막 우리는 너무 뭐랄까 좀 좋은 걸 알려주는 입장에서 말해서 학생들은 괴롭겠지만 근데 완벽한 공부법이 뭐예요, 여러분? 딱 한 줄로 그 암기편 같은 거 정리하면은 쉽게 외우면은 쉽게 까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 우리가 괴롭다는 말이 나온 거는 여러분이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향 우리가 이끌어준다는 거거든요. 맞아. 이렇게 맞아.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여러분 뭐 제가 볼 때 그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걸 이제 걱정을 하겠죠. 실력이 실수를 없는 할까 걱정보다 실력 없는 거. 나는 걱정. 그래서 진짜 이런 되게 근데 되게 뭐랄까 극단적이잖아요. 좀 이렇게 되게 진보 이런 게 진보인데 맞잖아요. 이게 되게 빨리 나아가려 그러고 급격히 바꾸는 거잖아요. 개혁이지. 개혁이죠, 개혁. 어. 그러니까 뭐 좌파라는 게 뭐냐면은 시스템이 불안정하니까 바꾸자는 거잖아요. 불만이 있고 잘못됐으니까 이런 방향에서 우리나라 교육에는 좌파가 개혁적 보수도 있잖아. 개혁적 아무튼 근데 아무튼 저는 이런 게 왜 담론이 안 나올까?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어요. 미국이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중간 기말 보고 그러니까 퀴즈를 중간에 한 번씩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과제를 매주 내면은 거의 매주 내주는 교수님이 많아요. 왜냐면은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교수 잘못은 아니고 대학교 잘못이에요. 왜? 시스템적으로 티칭 어시스턴트 조교가 유급 조교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교수 입장에서 숙제를 많이 내주면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 교환학생 갔을 때도 거기 그렇게 별로 안 유명한 학교인데도 숙제를 진짜 많이 내줬어요. 대부분의 교수가. 근데 조교가 있는 교수만 많이 내줬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몰라 그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구조적인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퀴즈를 많이 보고 시험을 많이 내주면은 그 학생들 입장에서 실력이 없는 걸 걱정하지 실수할 거 걱정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 시험 때 잠깐 그게 기억이 안 나갖고 그 공식이 기억이 안 나갖고 그 다음에 배운 게 까먹어갖고 나는 분명히 그거보다 잘하지만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평점은 4점이 넘었죠. 그러니까 원래 한 4.2 정도 맞았어야 되는데 안타깝네. 예, 안타깝죠, 그렇죠? 잘 모르실 거예요, 공감 내용상이. 예? 아무튼 진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 다른 맥락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글을 쓰실 때 어떤 실수에 대한 불안이 있냐면 맞춤법 틀릴까봐. 근데 그 연구가 있습니다. 맞춤법을 생각할수록 글이 안 좋아요, 수준이. 오히려 그러니까 글이 좋다 안 좋다는 이 사람이 맞춤법이 틀렸냐 안 틀렸냐가 아니에요. 진짜 그걸로 평가하는 사람은 그냥 가시를 하면 됩니다. 글은 이 내용이 어떤 거냐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AI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럼요. 맞춤법 결국 그거 다 교정이 줄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글을 쓸 때 맞춤법 틀릴까봐 이런 실수할까봐 라는 생각을 하면 글이 더 안 나오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맞춤 실수가 안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 뭐지 가끔 그거 나오잖아요. 국립 어디서도 가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생각하면 갖고 있는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오히려 역으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는 나올 수 있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수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 안 해야지 이런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실패에 가는 길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냥 여러분이 이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면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평균 회계예요. 그냥 이거는 모든 거를 데이터를 뽑아보면은 결국엔 다 평균 회계를 하게 돼 있어요. 막 그 잘 나가는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막 연봉 막 몇백억, 몇천억씩 막 스톡옵션이래 막 보너스로 막 수백억을 받으면서 그거를 그 수십 년간 다 때려보니까 워렌 버핏 한 사람. 몇 사람? 그다음에 시장 금리 20 몇 년으로 따졌을 때는 워렌 버핏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한 10년으로 하면은 꽤 많아요. 근데 그가 그래도 한 20년 투자 연속을 했을 때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대가라 그런 거죠. 이제 왜 그 시장 금리를 이겼는데 그 금리를 복리로 이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지. 그러니까 몇 사람 있어도 웃긴 거지. 트레이더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있을 텐데 결국 여러분은 평균 회계를 우리는 뭘 해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반대로 그거죠. 뭐 너무 잘 됐다고 해서 또 기고만장할 그렇지, 필요도 없는 그렇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조금 실수 없다. 야, 실수는 절대 용납 못해. 본인이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뭐 유튜브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뭐 영상을 할 때 막 콘티를 짜는데 만약에 유튜브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으면은 많이 시도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유튜브에서 유명 유튜버들이 뭘 잘못을 하면은 막 그거에 이제 잘 그거를 비난을 했을 때 그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까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거기 이제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 유명 유튜버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은 실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빨리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그 다음에 그 실수를 뭘까 만회하려는 노력을 하면은 거의 다 제가 말했잖아요. 평균 회귀가 된다니까요. 팬심이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로 회복이 안 된 친구들은 자기가 끝까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못 이겨내는 거, 자기 실수를 못 인정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실수 인정해야지. 왜냐면 저희가 뭐 저희는 이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히 어떤 뭐 실력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시도를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그럼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는 영상을 많이 찍잖아. 나올 거예요. 그럼 저희는 팩트가 틀렸으면 틀렸다 말씀드리고 잘못 얘기했으면 잘못 얘기했다 말씀드리고. 이거 좋은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그 완공 강연에 말했잖아요. 그 만시간의 법칙 읽은 지 오래돼 갖고 그 체스 그거 하니까 바로 그 만시간의 법칙 읽은 사람이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 에릭센 교수 딸이 아니라 그 어떤 교사분이 있는데 한 명은 심리학 맞아 이제 그거밖에 기억 다 나더라고요. 세 명, 두 명도 아니고 세 명. 다른 사람 맞아. 그러니까 정리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뭐 내가 다 실수죠. 내가 팩트를 틀렸는데 실수죠. 그러면 아 땡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신 대해서. 이제 이게 맥락상 틀린 거면 또 다시 우리가 정정 방송을 하고 맥락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거 예를 들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있고 뭔가를 주장을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우리가 현상을 잘못 이해하고 진짜 틀렸으면 사과해야죠. 아 그거에 당연하지. 대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방송은 아니거든요. 뭐 정치적 이념을 발표하고 뭐 어떤 거를 뭐 주류를 뭐 형상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고 개인의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게 얘기잖아. 실수는 피할 수 없다. 그 네. 다음 문은 중요해요. 줄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려고 어떻게 하냐? 공부하고 책 위주로 하고 연구 위주로 하고 우리가 경험한 거 얘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수를 줄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여러분 오늘 이제 실수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 실수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요즘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그거예요. 이렇게 뭔가 다 완벽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뭐 시스템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그다음에 서포트도 되게 강력했고 그러면서 사회로 나오면서 하는 실수들 그다음에 그 실수를 실패로 착각하는 것들 그 두려움이 엄청 큰 거를 제가 알아요. 여러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수해서 배우는 여러분이 반성만 하면 배우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 더 많을 수 너무 있죠. 예. 이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히 어린 친구들은 왜 그 나이가 먹어가면 감에 따라 여러분 사실 그 기회 비용이 점점 커져요. 왜냐하면 가족이 있기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실수 한 방 한 방이 이렇게 뭐랄까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특히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20대 30대 초반까지 친구들은 딱히 제가 볼 때 잃을 건 없거든요. 특히 부양 가족이 없다면 정말 도전 많이 해보고 실수 많이 하는 게 더 나중에 그렇지. 크게 왜냐면 저랑 고 작가님은 도전하면 실수는 필연적인 거거든요. 근데 부양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전은 못 해요, 사실요. 예를 들면은 저랑 고 작가님이 갑자기 둘이서 눈 맞아갖고 세계 일주 하자. 맞아 죽어요, 형수님이랑 우리 와이프한테. 예, 바로 몽댕이 찜질이에요, 그냥요. 얄짤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와서 때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빠 정신 차리라고. 그렇지.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도전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유쾌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